딸이 남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강영호입니다. 은퇴 후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예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교장까지 지냈어요. 그때 모은 돈으로 부산 외곽에 땅도 좀 사뒀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연이가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왔어요. 아버지, 집에 계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뜬 기분이 섞여 있었죠. 저는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소연아, 왔구나.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때 소연이 뒤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큰 편이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민이라고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정중했죠.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남자를 관찰하고 있었죠. 재민은 37살이라고 했어요. 소연이보다 3살 많았죠. 직업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이요? 네, 투자 컨설팅 같은 일이에요.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죠. 소연이는 재민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아버지, 재민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로서는 딸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재민은 제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멋진 작품들이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취미 삼아 하는 일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칭찬은 적당했지만 왜인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연습한 듯한 말투였죠. 소연이가 재민의 팔을 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어요.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이야기인지. 결혼이라 언제부터 만났는데? 3달 정도 됐어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았어요. 3달로 상대방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재민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렇다면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좋겠군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성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재민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말이에요. 마치 제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여서 당황한 것 같았죠. 물론입니다. 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정중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소연이가 제안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저녁 준비할게요. 같이 드시죠. 그래, 고맙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연이와 재민을 지켜봤어요. 재민은 소연이를 잘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죠. 소연아, 재민 씨는 어떻게 만났니? 직장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재민 오빠가 먼저 말 걸어주셨죠. 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소연 씨가 너무 예뻐서 용기 내서 말 걸었어요. 달콤한 말이었지만 왜인지 공허하게 들렸어요. 식탁에 앉으면서 저는 재민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손톱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시계도 비싼 것 같았죠. 하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재민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형제는 없고요. 네, 외동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재민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남자,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식사 중에 재민이 갑자기 물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교육계에서 일했어요. 교장까지 했고요. 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눈에서는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날 밤, 재민이 돌아간 후 소연이와 이야기했어요. 소연아,
재민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잘해주시고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구나. 아버지는 항상 걱정이 너무 많아요. 딸의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과연 재민이라는 남자를 믿어도 될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신중해야 했어요. 다음 주말 재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말이에요. 소연이는 학교 업무로 늦는다고 했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소연이는 좀 늦는다고 하던데. 네,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재민은 여전히 정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기회에 재민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죠. 차라도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였죠.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가을이 오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점점 재민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한 20년 정도 됐죠. 그럼 이 지역 개발 계획 같은 것도 잘 아시겠네요. 갑자기 개발 계획 이야기가 나와서 의외였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나요? 아, 제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럴듯한 답변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소연이가 도착하고 나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함께 식탁에 앉은 재민이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 씨가 아버지께서 예전에 학교에서 교장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소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 정말 존경받는 분이에요.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고 그 순간 제 젓가락이 멈췄어요. 퇴직금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 재민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땅도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재민을 똑바로 쳐다봤죠. 땅 이야기는 왜 하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재민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소연이가 순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외곽에 땅을 좀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개발되면 많이 오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딸이 무심코 흘린 말일까요? 아니면 소연아,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재민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뜻이 없다면 왜 그런 걸 물어보나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소연이가 중재했어요. 아버지, 재민 오빠는 그냥 관심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재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민이 화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아버지, 도자기 작품 정말 멋져요. 개인전 같은 것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더 이상 재민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재민은 계속 밝게 대화하려고 했지만 저는 냉담했죠. 소연 씨 요리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오빠. 소연이는 여전히 재민에게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재민의 진짜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저녁이 끝나고 재민이 돌아간 후 소연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왜 재민 오빠한테 그렇게 대하세요? 소연아, 너는 재민 씨를 정말 잘 아는 거니? 물론이에요. 사귄 지 몇 달 됐는데 몇 달로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 소연이가 화가 난 듯 말했어요. 아버지는 재민 오빠를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야.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딸의 말에 답답했어요. 너무 순진한 것 같았거든요. 소연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재민 오빠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말다툼을 하고 말았어요. 딸이 화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재민이 땅 이야기를 꺼낸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모호했어요. 그리고 첫 만남에서부터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상했죠.
혹시 재민이 제 땅을 노리고 소연이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민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파악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소연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아버지, 재민 오빠에 대해 사과하세요. 사과는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무 차갑게 대하셨잖아요.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소연아, 아버지는 그 남자가 믿어지지 않아. 왜요? 땅 이야기를 왜 하겠어?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소연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재민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결국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재민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해운사였죠. 해운사는 제가 땅을 내주며 세워진 절이었어요. 15년 전 이 동네에 절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걸 보고 제 땅 일부를 기증했죠. 그때부터 주지 스님인 법운 스님과 인연이 깊어졌어요.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아름다웠죠. 절에 도착하니 법운 스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영호님, 어서 오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법운 스님은 저와 동갑내기였어요. 속세에서는 친구처럼 지냈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스님,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럼 법당으로 올라가죠. 법당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저는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소연이가 남자를 데려왔는데 뭔가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점이 그러시나요? 처음 만나자마자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법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제 의심이 맞는 건가요?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딸분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대라면 스님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는 것 같았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호님, 혹시 사위될 분 이름이 뭔가요? 윤재민이라고 하는데 왜요?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칠 전 새벽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새벽 5시쯤이었는데 절 마당에 낯선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영호님이 말씀하신 분과 비슷해 보였어요. 정말요? 네,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한 남자였어요. 재민의 외모와 일치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나요? 뭔가 지도 같은 걸 펼쳐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스님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스님, 혹시 그때 사진을 찍으셨나요? 네, 이상해서 몰래 찍어뒀어요. 스님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재민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뭔가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거 분명히 재민이네요. 정말요? 그럼 제 짐작이 맞는 거군요. 무슨 짐작이요? 아마 개발업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요즘 이 지역 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재민이 개발업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건가요? 스님, 이 사진들 더 있나요? 네, 몇 장 더 있어요. 스님이 보여준 다른 사진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재민이 두꺼운 봉투를 받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건 돈을 받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 이 사진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영호님을 도와드려야죠. 스님이 사진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셨어요.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어요. 재민이 들고 있는 지도 같은 것도 보였고 다른 남자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도 있었죠. 스님, 그날 밤에 그들이 뭘 더 했나요? 1시간 정도 있다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우리 절 주변을 돌아보더라고요. 절 주변을요? 네,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제 땅을 확인하러 온 건 아닐까요? 스님, 제 땅도 확인했을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영호님, 땅이 개발 예정지와 인접해 있거든요.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재민이 정말로 제 땅을 노리고 소연이에게 접근한 거군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스님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이 사랑한다고 믿는 남자가 사실은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사진만으로는 재민의 정확한 목적을 알기 어려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재민의 표정, 행동,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그날 밤 소연이에게 사진을 보여줄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법은 스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호님, 어젯밤에 또 그 사람들이 왔어요. 또요? 네, 이번에는 더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급하게 절로 향했어요. 스님이 찍은 새로운 사진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절에 도착하니 스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영호님, 이 사진들을 보세요. 스님이 보여준 사진들은 어젯밤 것보다 더 선명했어요. 스님이 더 가까이에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았죠.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재민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개발 도면을 펼쳐놓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개발 계획서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재민이 두꺼운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스님,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마 돈일 거예요. 계약금 같은 건 말이에요. 세 번째 사진을 보고 나서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개발 도면에 우리 땅까지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 땅까지 표시되어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영호님,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 남자가 영호님 땅을 노리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님의 말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재민이 정말로 제 딸을 이용해서 땅을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스님, 이 사진들 모두 제게 보내주세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사진들을 받아보니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개발 계획서에는 우리 땅뿐만 아니라 주변 땅들도 모두 표시되어 있었죠. 이 계획대로라면 이 일대가 모두 개발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땅을 확보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땅을 팔 의사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딸분을 통해 접근한 거 아닐까요? 스님의 말이 맞았어요. 재민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소연이에게 접근한 거였죠. 정말 치밀한 작전이네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고 해요. 특히 개발 예정지 주변에서는 더욱 그렇죠. 제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순진한 딸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속이려는 재민이 용서할 수 없었죠. 스님, 이 증거들로 재민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전문가요? 변호사 같은 분 말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죠. 스님의 조언이 맞았어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죠. 절에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소연이를 상처 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소연이는 아직도 재민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갑자기 재민이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재민이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모르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재민의 표정, 행동,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모습까지, 특히 봉투를 받는 장면이 결정적이었어요. 이건 명백히 돈거래 장면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었죠. 최선호라는 친구였어요. 선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선호는 형사 전문 변호사였어요. 이런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봤을 거라고 생각했죠. 바로 선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호야. 잘 있었니? 네, 선생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선호와 만날 약속을 잡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소연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어서 와라. 어디 갔다 왔니? 재민 오빠랑 영화 봤어요. 재민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끓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죠. 소연아, 재민 씨와 결혼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빨리 재민의 정체를 밝혀야 했어요. 이틀 후 최선호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제자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선호야. 잘 지냈구나. 선생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카페에 앉아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재민이 딸에게 접근한 것부터 스님이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걸 보여줬죠. 이 사진들을 보니 확실히 수상하네요. 선호가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선호야, 이걸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일단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이 남자의 정확한 신상부터 파악해야죠. 어떻게 조사하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선호에게 재민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조사를 부탁했어요. 사흘 후 선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급하게 선호의 사무실로 갔어요. 선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선생님, 앉으세요. 어떻게 됐니? 선호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남자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부동산 브로커예요. 정확히는 땅 수집 전문가죠. 제 예상이 맞았어요. 더 자세히 말해줘. 최근 3달 동안 이 지역 개발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어요. 선호가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재민의 계좌에 큰 돈이 여러 번 입금된 기록이 있었죠. 이 돈은 뭐지? 계약금이나 수수료 같은 거예요. 성공하면 억 단위의 돈이 오가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억 단위라고? 네, 선생님, 땅을 확보하면 1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10억 원이라니. 그럼 재민이 정말로 내 땅을 노리고 소연이에게 접근한 거구나. 확실합니다. 이 남자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요. 선호가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남자의 전력을 보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전력이? 지난 2년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5건의 사기를 저질렀어요. 5건이나? 네, 모두 노인들의 딸이나 손녀에게 접근해서 땅이나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었어요. 제 분노가 폭발했어요. 치를 떨며 주먹을 움켜쥐었죠. 이 자식이. 선생님,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우리 소연이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선호가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딸분에게도 알려야 해요. 소연이에게는 어떻게 말하지? 진실을 말씀하셔야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선호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죠. 그런데 선호야, 재민이 다음에 뭘 할 것 같니? 아마 결혼을 서두를 거예요. 그래야 재산 관련 권한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별로 없구나. 맞습니다. 빨리 행동해야 해요. 선호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재민을 직접 추궁해 보기로 했죠. 선생님, 재민을 만날 때는 제가 동석하겠어요. 고맙다. 선호야, 그리고 가능하면 스님도 함께 계시는 게 좋겠어요.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드디어 재민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선호가 말했어요. 선생님, 딸분이 많이 상처받으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알아야지.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맞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아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재민을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재민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 말이에요. 그날 밤 법은 스님에게 연락해서 내일 절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모든 걸 끝낼 시간이 온 거였죠. 드디어 모든 걸 밝힐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해운사 법당으로 정했어요. 조용하고 신성한 곳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맞춰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법은 스님, 최선호 변호사, 그리고 소연이와 재민까지. 소연이는 갑작스러운 모임에 당황해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연아, 곧 알게 될 거야. 재민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죠. 아버지, 갑자기 절에서 만나자고 하시니 무슨 일인가요? 재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법당에 모두 앉고 나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재민 씨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그 순간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법은 스님이 준비해둔 사진들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재민이 개발업체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 돈 봉투를 받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소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소연아, 이 사진들을 잘 봐라. 소연이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재민을 쳐다봤죠. 오빠, 아니, 재민 씨, 이게 뭐예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선호 변호사가 증거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윤재민 씨, 이 통장 거래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통장 사본에는 재민의 계좌에 큰 돈이 여러 번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래예요. 재민이 변명을 시도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거래라고요? 개발업체에서 받은 돈이 개인적인 거래인가요? 선호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재민이 당황했어요. 저는 정당한 일을 했습니다. 정당한 일이라면 왜 소연 씨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요? 재민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연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재민 씨, 정말 저 때문에 아버지 땅을 노린 거예요. 소연 씨,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재민이 마침내 일부를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재민은 점점 얼굴이 굳어가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요? 소연이가 소리쳤어요. 사랑이라면서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어요. 소연 씨, 제발 들어보세요. 재민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다. 아버지, 그리고 재민 씨,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선호 변호사가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윤재민 씨,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5번의 사기를 저질렀어요. 그건 모두 노인분들의 가족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노린 사건들이었어요. 재민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소연이가 울부짖었어요. 저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소연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너를 이용할 생각이었어. 제 마음도 아팠어요. 딸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재민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정말 지금은 소연 씨를 사랑해요. 처음과는 달라요. 사랑이라고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가 사랑일 수 있나요? 선호 변호사의 말에 재민이 할 말을 잃었어요. 법은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재민에게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재민은 결국 모든 걸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연이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거든요. 재민 씨,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소연이의 차가운 말에 재민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법적 처벌도 각오하세요. 제 말에 재민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재민의 계획된 접근, 개발업체와의 거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속이려던 모든 음모가 말이죠.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연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 딸의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소연이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소연아, 밥 좀 먹어라 아버지.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재민에 대한 분노도 치솟았어요. 순진한 딸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죠. 최선호 변호사가 법적 조치를 진행했어요. 선생님, 재민과 공모한 개발업체까지 모두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다행이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네, 아마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재민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음모를 꾸민 업체들도 처벌받게 됐어요. 일주일 후 재민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소연이에게 사과하려는 것 같았죠. 소연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딸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돌아가세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재민은 결국 포기하고 떠났어요. 그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동정하지 않았죠. 며칠 후 소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미안하니?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딸의 사과에 마음이 아팠어요. 소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를 의심하고 그런 건 다 지난 일이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소연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딸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사람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지. 네, 이제 알겠어요. 딸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달 후 재민에 대한 판결이 났어요. 사기 혐의로 3년형이 선고됐죠. 공모한 업체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어요. 영어 선생님 덕분에 우리 땅이 지켜졌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모두 속았을 뻔했어요. 이웃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뿌듯했어요.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소연이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웃음을 찾아가고 있었죠.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니? 네,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안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아버지, 이제는 저도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재민 씨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는 마라.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네, 알고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고맙다고? 저를 지켜주셔서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딸의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아버지는 언제나 너를 지킬 거야. 저도 이제 아버지를 더 잘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번지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했어요. 재민과 공모한 업체들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이 실형을 받았고 우리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재민 일당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던 거였죠. 최선호 변호사가 최종 결과를 알려줬어요. 선생님, 재민은 3년형, 업체 관계자들은 5년형까지 받았어요. 다행이군. 이제 다른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겠어. 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다른 지역 피해자들도 모두 구제받게 됐어요.
제가 용기 내어 신고한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니 보람찼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영호 선생님이 영웅이에요. 우리 마을의 땅을 지켜주셨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모두 속을 뻔했네요. 이웃들의 고마움을 받으며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소연이의 회복이었어요. 처음에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었죠.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확실하니? 네, 오히려 이 일을 겪고 나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소연이는 다시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안심됐죠. 어느 날은 소연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힘든 일을 겪어봤으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몇 달 후 해운사에서 감사 법회가 열렸어요. 법은 스님이 우리 마을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신 자리였죠. 영호님 덕분에 마을이 지켜졌습니다. 스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죠. 법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함께 기도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그날 저녁 소연이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저도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 소연아, 힘든 일을 이겨낸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아갈게요. 하지만 너무 경계하지는 마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왜? 아버지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어서요. 소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소연이라는 좋은 딸이 있어서 행복하다.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우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부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사람의 마음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 이제 저도 그걸 알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너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거라.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번지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재민이라는 위기는 끝났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가족의 사랑, 이웃의 믿음, 그리고 정의의 소중함을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소연이도 저도 그리고 우리 마을도 모두 더 강해졌으니까요. 아버지,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네요. 그래, 소연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해운대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